운명의 한 주예요. 물론 운명의 한 주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또 운명의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가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결과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가처분 무한궤도의 이제 5번째 가처분에 대한 또 이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고 또 윤리위에서도 이준석 이제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일단 가처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5번째인지 6번째인지 4번째인지 모를 그 가처분의 결과가 나온다 이번 주에. 그렇죠. 이 당헌을 바꾼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가처분 심리 기간이군요. 28일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나올 예정인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1차 비대위가 무산되고 2차 비대위를 만들었고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게 되면은 2차 비대위까지 무산되면 사실 3차 비대위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니 28일 가처분 변론할 때 또 같은 날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도 열리네요. 28일이 굉장히 결전의 날입니다. 그날 28일 무슨 많은 날인가요? 것들이 예. 이제 결정이 되고 설령 이제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징계를 아주 강하게 받게 되면은 뭐 제명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가 퇴출되는 시기 되어 버리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이제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빨리 이 상황을 봉합하려는 마음에 여러 가지로 좀 무리수를 둔 것들이 있어요. 사실 1차 비대위 그러니까 이제 무산되자마자 바로 2차 비대위 만든 것도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렇게 됐었고 이번에도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결국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봉합하고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다시 여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모쪼록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상황이 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28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어떻게 달라질지 시나리오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인용되면 3차 비대위 또 비대위를 한다고요? 설마 또 비대하겠습니까? 그럼 뭐 전주의 의원은 비대위 지금 2번째, 3번째 또 합류합니까? 아닐 것 같고 주호영 원톱, 그렇죠. 원내대표를 뽑혔으니까 원톱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죠, 아마. 만약 기각된다면 이 정지석, 주호영 투톱에 지금치 안정적인 체제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가 된다는 건데 만약에 징계가 나오면 최소는 당원권 정지 3년, 이러면 총선 출마 불가. 최대 제명도 거론되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거기에다 이화영 전 지사 그 구속적 부심도 아마 영장실질심사도 그날이 있을 거예요. 28일. 뭐 최대의 날이네요. 예, 수요일 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용이 되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일단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은 1심은 같은 재판부니까 아마 기대하기 힘들 건데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그 황정수 부장판사하고 다른 생각하는 그 판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주호영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법적으로 계속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퉈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징계는 제 생각에는 한 탈당 권유 정도 나오는 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정직 그 6개월이면 상당한 중징계인데 그걸 이제 정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간만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명까지 하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굉장히 결정이 많아서 한 가지 바로잡으면 이화영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는 하루 앞 27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이화영, 수요일에는 이제 가처분, 그다음에 이준석 징계 이렇게 캘린더를 좀 메모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없죠. 김연아 의원이 비대위원 출신이에요. 지금 비대위한테도 다
가처분을 매겼어요. 그러면 만약 인용이 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뭐 김병민, 뭐 전주햄, 김행, 예, 쭉쭉쭉 다 또 비대위원으로 정지가 돼 있는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전직 비대위 선배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예, 그리고 진짜 다음 또 한 번 비대위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까? 그거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예, 결국은 이제 조기 전대로 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해서 2차 비대위가 사실은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윤리위에서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도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양쪽 다 상처뿐인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점이 굉장히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정권을 되찾아왔고 또 결국 이준석 대표도 우리가 여당으로서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결국 양쪽 다 상처뿐인 결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부터 서로 다들 무색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점점 더 지금 이 비대위 열차는 사실은 좀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벼랑이 있을지도 모르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8일 다 결정된다. 네.